202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4명 중 1명이 자퇴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군 간부 양성기관인 사관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관학교 자퇴 급증 현상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우리 군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10분 만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025년 임관 기수의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정원 330명 중 77명이 자퇴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3.3%입니다. 4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냥 올해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추세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1년과 2022년 정원이 310명이던 시절엔 자퇴 인원이 각각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27명, 2024년 35명, 그리고 2025년 77명,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자퇴 인원이 각각 7명과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215명이던 2023년 13명, 2024년 22명을 거쳐 정원이 235명이던 2025년에는 25명이 중도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 명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어떨까요? 정원 550명, 규모가 가장 큽니다.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그리고 2025년 57명.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숫자만 보면 명확합니다. 사관학교를 떠나는 생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입니다. 4년간 국비로 교육받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합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보장됩니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걸까요? 유용원 의원은 3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초급 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25년 현재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병사 처우 개선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 격차입니다. 소위로 임관하면 초봉이 얼마일까요?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300만 원 중반대입니다. 4년간 사관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받는 월급과 2년만 복무하면 되는 병사의 월급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책임과 업무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소위 중위 시절의 초급 장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부대 관리, 병사들 통솔, 각종 행정 업무, 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 야간 당직 근무,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보상은 어떨까요? 월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중반대, 승진은 느리고 주거 여건도 열악합니다. 미혼 장교 숙소는 좁고 낡았습니다. 결혼하면 관사를 배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원인,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입니다. 군대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전시에 대비해야 하는 조직이니까요. 초급 장교들은 이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평일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주말엔 당직을 서거나 훈련에 참여합니다. 휴가도 마음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대 사정상 휴가를 반려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업무를 하면서 받는 보상은 어떨까요? 앞서 말한 월급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야근 수당, 특근 수당이 있겠지만 군대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애국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물론입니다. 애국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국심만으로 평생을 버티긴 어렵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입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군인, 특히 장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명예롭고 위상이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군대, 2년만 참으면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장교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사관학교 생도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군인으로 살아야 하나? 민간 기업에 가면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기에 SNS와 인터넷의 영향도 큽니다. 또래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SNS로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도 전역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처우와 보상의 문제입니다. 병사 처우 개선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 장교 처우도 함께 개선됐어야 했습니다.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초급 장교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병장이 200만 원을 받는다면 소위는 최소 4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책임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둘째,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미혼 장교 숙소를 현대화하고 기혼 장교를 위한 관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은 복무 의욕과 직결됩니다. 셋째, 승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장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연공서열 중심이라 젊은 장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넷째,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를 줄이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워라밸이 보장돼야 우수한 인재들이 남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인, 특히 장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건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관학교 자퇴 문제는 단순히 몇 명이 학교를 떠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은 군의 중추입니다. 이들이 부대를 이끌고 전략을 세우고 국가를 방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떠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수한 인재들이 군을 기피하게 됩니다. 사관학교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결국 군 전체의 질이 하락합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주변국들의 군사력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약해진다면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병사 처우 개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시급하게 장교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 한 장, 육군사관학교 생도 4명 중 1명 자퇴.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